네, 동학농민혁명의 발성지자 성지인 전국 고창 출신 윤준병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총리님 이번 폭우의 현장까지 들러서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또 위로도 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네. 다만 이제 피해 복구가 제대로 정상화되기 전에 또 코로나가 확산돼서 사실은 피해 복구 인력 동원이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제8호 태풍 바비가 또 우리 수도권 특히 지금 방향도 보니까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서해안 쪽으로. 그러다 보면 태풍 중심지의 동쪽 지역이 꽤 많은 피해가 또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철저한 대책이 좀 필요할 텐데 이중고에 시달려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전에 폭우에 대한 피해 복구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완료됐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가요? 예, 응급복구는 한 90% 정도가 됐습니다만은 응급복구야 뭐 곧 끝나겠지만 이제 항구복구를 해야 되니까 아마 완벽하게 복구가 끝나려면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또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집안이나 모든 게 취약해 있을 텐데 태풍 와서 또 그 자체도 염려되고 또 이제 농작물이 꽤 예전에도 폭우로 피해가 입었는데 태풍까지 곁들이면 또 우리 농어민들 피해가 엄청날 걸로 예상이 돼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20일 날 저희 이제 환노위에서 피해와 관련된 특히 폭우와 관련된 대책 질문할 때 우리 환경부 장관께서 이번 홍수 피해가 이제 천재 성격도 있고 인재 성격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총리님도 동의하시죠? 예,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크게 천재적인 성격으로 보면 이제 500년 빈도의 기록적인 폭우가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느끼는 정도가 다 달라서 피해는 많이 입으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어서 댐 운영의 관리에 아쉬움 이게 꽤 많은 호소가 있고요. 또 정확치 않은 호우 예측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홍수 피해를 키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수해 현장을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 정읍과 거창의 경우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피해 정도가 좀 다소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보면 예전부터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이 꽤 그런 폭우에 엄청나게 취약하더라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특히 지방 하천의 관리 부실 문제 이 부분이 꽤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그 존경하는 서동용 의원께서도 구례 서시천 사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교량들이 중간중간에 제방 중간에 꽤 많이 있는데 그 자체가 오히려 제방의 물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또 뭐 중간중간에 보가 많이 있는데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런 걸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여전히 뭐 조금만 많은 폭우가 오면 농촌의 경우에는 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총리님 그거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는 그 수해가 굉장히 컸는데 이제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연인가 아니면 기후 변화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수시로 일어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쩌다가 한 번 있는 일이 아니고 뭐 옛날에 100년 빈도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기후 변화에 의한 풍수해가 심각해질 경우에 대비한 그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총리님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내용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그 환경부하고 질의하는 과정에 이제 환경부 차원에서 기후 위기 대응 홍수 대책 기획단을 환경부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홍수 피해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보니까 지방 하천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려면 지방 하천 문제를 정비하려면 지금 이제 우리 환경부도 참여하지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또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뭐 이런 범정부적인 기관들이 모두 참여해서 이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고 좀 폭우가 왔을 때 좀 경종을 울렸다가 마는 뭐 이런 형태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총리실 주관이 되든 또는 뭐 범정부적인 기구를 좀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아까 말씀 주신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죠? 예. 그래서 뭐 어느 한 부서가 맡아서 상황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범정부 차원의 TF 비슷한 그런 기구가 나서서 근본 대책을 세우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피해와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장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피해 보상이 빨리 되기를 원하는데 뭐 정부 차원에서 내로가 있겠지만 재난 특별 지역, 특별 재난 지역 이렇게 선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질문에 답변해 주신 것처럼 특별 재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사적 재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자연 재난에 대한 피해 대책, 피해 보상 관련된 내용도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총리님께서도 앞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사적인 피해에 대해서 특히 국가 자연 재난이고 본인의 의지와 없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지 지금처럼 공공시설 위주로 가는 것은 실제 국민의 피해 느낌하고 괴리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재다 하는 내용을 국민들이 자꾸 호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한번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농작물이나 사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풍수해 보험 등 사실은 제도가 있긴 있죠. 그런데 그런 제도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도 좀 넓히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완벽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더 위로가 되는 그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번 제도적인 개선책을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말씀 주셨는데 재난보험제도도 꽤 많이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재난보험제도 자체 운용이 아주 빈약하게 운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연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피해를 일정 부분 기본적으로 전제로 한다든지 또 가입하는 과정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차제 재난보험제도에 대해서도 혁신 방안을 한번 좀 점검하시고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부분 이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작금에 많은 염려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염병과 관련된 내용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부터 정부에서도 그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잉 대응보다는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응이 이제 공공기관에서 대응을 한다든지 의료기관에서 대응은 꽤 예전보다 전향적으로 변화가 돼서 과잉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잉 조치나 적극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참여하는 일부 지금 현재 나온 것처럼 구구 개신교 문제나 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명히 예전에 대구의 신천지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하게 사랑 제일교회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반복된다든지 또 이태원 사태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여전히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좀 원화적인 대응 조치를 한다든지 뭐 8.15 광화문 집회와 같은 내용들이 여전히 반복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정부에서는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실제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내용이 반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이제 감염병 예방법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또 방역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문제이고 사실은 국민적인 위험을 높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용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그래서 원래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때는 엄정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관용을 베풀기도 합니다만은 이번 그 방역 조치에 협조를 하지 않고 방역을 방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그게 국민적인 공감대이고 또 꼭 필요한 조치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서 우리 정부는 이 점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총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체감하는 공권력의 대응은 너무 약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광화문 집회 이후에 현장에 가서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그런 버스 수송된 인원 이거 확인하고 검증된 내용 보면 여전히 뭐 증거를 가지고 이 얘기해도 아니라고 그러고 오히려 본인들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순교한다 이렇게 운용할 정도로 대응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각 부처별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추려서 제대로 좀 대응하고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윤준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